자, 지금은 이제 전 시간에는 뭘 했냐면은 재테크의 필요성하고 그 중에 경매의 특징 몇 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이 되게 많아서 좀 속도전으로. 그러면 경매는 실체는 알았으니까 경매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경매를 잘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목이 필요한가?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고시를 공부한다 그러면 몇 과목, 민법 뭐뭐뭐뭐에서 몇 과목을 봐야 되겠다. 과목이 정해져야 뭐 공부를 하든가 말든가 하죠. 경매도 내가 경매 고수가 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 과목이 궁금하다 이거죠. 과목만 알면 내가 공부를 하겠는데 어디 무료 강좌 백날 첫날 돌아다녀도 과목을 안 가르쳐 주더라 이거죠. 그냥 권리 분석하세요. 뭐 재개발, 재건축, 대예측, 투자 유망 지역 뭐 요런 거나 알려주지. 그런 건 신문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굳이 배우러 다니는 수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짜집기에서 모여넣어서 이렇게 떠들면 뭐 자기가 모르면 굉장히 뛰어난 선생이죠. 필요 없는 지식들이 많더라. 그래서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거죠. 그게 이제 그 부자 마인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자 볼게요. 우리가 물건을 경매 투자를 할 때 1번 우량 물건을 검색합니다. 우량 물건 검색이 아니고 물건을 검색하죠. 물건을 검색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인터넷에서 책상에서 검색하죠. 책상에서. 그 다음에 검색된 물건을 이 물건을 검색을 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제 그 중에서 자기 눈에 우량 물건이라고 이제 고르죠. 우량 물건을 고릅니다. 우량 물건이라고 판단되는 거. 물건 검색을 한 1000개 했는데 그 중에서 우량 물건이라고 판단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기초적으로 갖춰야 될 거는 권리 분석이 깔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권리 분석이 적어도 깔끔한 물건이어야 되죠. 두 번째는 뭡니까? 부동산 가치. 이거 사놓으면 돈이 되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로 물건을 막 뒤지다가 많이 뒤졌는데 어떤 원인에 대해서 자기 눈이 딱 들어와. 눈에 들어온다 이거죠. 사고 싶다. 갖고 싶다. 그런 조건이 뭡니까? 권리 분석은 기본적으로 깔끔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거는 사면서도 이득이지만 사놓으면 더 이득이겠다 라는 두 가지 어떤 판단을 통해서 우량 물건이라고 자기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럼 이렇게 결정된 물건을 시세조사를 합니다. 시세조사를 딱 해왔더니 진짜 우량 물건이네 이렇게 느낌이 온다 이거죠. 진짜네 이렇게 설명이 이해가 되죠. 왜 그렇죠? 어떤 거는 감정가격보다 시세가 낮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세는 어떤 경우에는 제가 옛날에 샀던 거는 3억이 1억 5천 돼 있었는데 시세를 조사해 보니까 6억 8천짜리였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세 조사해 보니까 진짜네?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시세를 조사하고 현장 조사를 하고 여기서 이제 이 집이 현장에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서류상에 집 있는 줄 알고 갔더니 집이 누가 훔쳐가고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집을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를 한 다음에 수익률 분석을 하죠. 얼마 쓸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합니다. 수익률을 막 분석한 다음에 낙찰가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낙찰 가격을 결정해서 낙찰 보는 날 낙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낙찰 됐어요. 그 다음에 잔금 치르죠. 잔금 완납. 그 다음에 명도. 그 다음에 전세도 내고 월세도 냅니다. 집을 비웠으니까 전세도 내고 월세도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향후에 매매까지 합니다. 이게 이제 경매의 흐름도입니다. 흐름도.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본 흐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룰에 의해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제일 먼저
똑딱똑딱 뒤지다가 괜찮네? 우량 물건이네? 시세조사 해볼까? 집에 한번 가볼까? 그 다음에 얼마 쓸까 고민하다가 낙찰되면 잔금 치르고 이렇게 이 과정을 치르죠. 그러면 경매는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경매란 거는 대부분은 여기까지 경매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매는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면은 명도할 때까지. 명도가 경매하는 거에는 포함된 것 같아. 그런 것까지는 봅니다. 그러면 전월세는 경매입니까? 아닙니까? 경매입니다. 정답은 여기까지입니다. 매매까지.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모르는 부분입니다. 내가 경매를 한다. 경매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돈. 사면서도 돈이지만 팔아도 돈이죠. 그러니까 매매할 때까지가 경매의 한 사이클입니다. 사이클. 그러니까 나는 참 이상해. 낙찰은 참 잘하는데 나는 참 우량 물건은 잘 고르는데 이상하게 가면 꼭 1등이 안 돼.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경매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나는 낙찰은 간간히 되는데 꼭 융자를 안 끼려고 하다 보니까 먹는 수익이 작아. 왜 그렇습니까? 5억짜리가 4억 되면 1억 차이죠? 1억짜리가 8천 되면 2천이죠? 이거 제가 전 시간에 했나? 그래서 큰 수익을 남기려면 어떤 물건에 도전해야 됩니까? 큰 물건에 도전해야 됩니다. 하도 요즘에 동영상 찍는다고 여기서 같은 말 저기서도 같은 말 했더니 헷갈리는데 큰 돈 벌고 싶잖아요. 큰 돈을 벌고 싶으면 큰 물건에 도전을 하면 됩니다. 큰 물건에 도전하려는데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융자를 끼면 됩니다. 융자라는 보조수단이 있었네. 만약 융자가 없었으면 저도 이렇게 급성장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매번 겸손하게 투자를 하다 보면 빨리 부가 안 옵니다. 그냥 팔이 뽀개질 때까지 무거운 걸 들어야 근육이 먼저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큰 물건에 도전을 해야 된다. 근데 큰 물건에 도전할 때 융자에 대한 공포 때문에 못하게 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명도까지는 딱 된 것 같았는데 전세 월세 매매도 잘 내야 되더라. 그러니까 낙찰 시켜놓고 전월세를 낼 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뭐라고 합니까? 야, 나 경매 2번 안 해야지. 이런 생각, 괴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괜히 이거 사가지고 이거 사람 날리지도 않고 사람도 안 오고 전화도 안 와. 아휴, 이러면 경매를 못하는 사람. 그리고 파는데 조금 버티면서 팔아도 되는데 물건을 사놓고 못 팔아서 안달인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가진 거 다 못 팔아서 안달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항상 그런 사람들은 야, 어떻게 된 게 나는 팔기만 하면 오르냐? 이렇게 합니다. 꼭 그래요. 파니까 오르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매매를 못하면 경매를 못하는 사람 이렇게 찍힙니다. 왜? 낙찰을 아무리 큰 이익을 본들 여기서 까먹으면 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경매는 왜 한다 했죠? 돈 벌려고 한다 그랬으니까 돈 버는 거와 관련된 것까지가 경매입니다. 그러니까 나 경매를 잘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매나 임대도 참 잘해야 됩니다. 그럼 매매 임대 잘 안 되시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경매 못하는 거죠. 그럼 좀 더 배우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매를 우리나라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뭡니까? 요거 좀 알면 경매 좀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요거 좀 알면 요런 거 한두 번은 그냥 하죠. 다리 달렸으니까 현장 가볼 거 아니에요. 그죠? 뭐 편하게 이렇게 대중교통도 있으니까 잘 갔다 온다 이거예요. 눈이 있으니까 고민도 하겠지. 돈 질르는데 그런 겁니다. 돈은 어차피 있으니까 고민도 해보고 진로도 보는 거죠. 손이 있으니까 써보기도 하고 그런 거다. 그런데 경매는 아까도 말했지만 굉장히 최상의 스피드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운전 미숙해가지고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시면 압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권리분색이 90%라고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어느 교육기관, 어느 누구 강사한테 한번 가보세요. 그러는가, 안 그런가? 안 그렇다, 이거죠. 자, 물건이 수천 개 중에서 권리 분석을 한 건에 하는 시간이 몇 분 걸릴까요? 여러분들 몇 분 걸릴지 몰라도 우리가 하면 몇 초 걸립니다. 보면 이럽니다. 한 물건에 투자되는 시간이 1분에서 2분을 넘지 않습니다. 우리 실무 연수반에서 가르칠 때도 검색 스피드를 늘리세요. 손가락이 부러질 때까지 검색을 하세요. 권리 분석하는데 2분을 넘지 마세요. 이렇게 제한을 두고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우량 물건으로 판단하고 시세 조사하고 이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 권리 분석하는 데는 1, 2분도 안 걸립니다. 별로 이렇게 보자마자 크크크크크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5%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권리 분석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쓰도록 합니다. 변호사, 법무사,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쓰도록 하게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회사 직원도 다 하고 다른 회사 직원도 다 할 줄 압니다. 여러분들 말고도 다른 데 교육기관에서 받은 사람도 다 권리 분석합니다. 근데 왜 부자가 아니냐? 왜? 권리 분석이 작은 부분이니까 그거 해봐야 어떻게 돈이 안 벌린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누군가가 까분다면 뭐라고 생각해라? 하수다. 이제 돈 안 벌어봤구나. 이렇게 하면 정답입니다. 돈을 벌어보면 그런 소리가 안 나온다. 이게 지금 이 그림이 틀린 그림 아니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책상에서 1, 2분 잠깐 쓰다가 자 낙찰 볼 때 권리 분석 또 한 번 합니까? 현장 조사할 때 권리 분석 또 해요? 이때 잠깐 1, 2분 쓴 뒤로는 이 기나긴 여정 동안에 단 한 번도 권리 분석은 쓰임새가 없습니다. 잠깐 쓰죠. 잠깐. 이런 걸 기초다 그래요. 초보. 아주 기본적인 요소죠. 권리 분석은. 그래서 제가 딱 뭐라고 합니까? 어린아이의 걸음마와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편하게 비유를 안 들어주면 잘 이해를 못합니다. 어린아이의 걸음마와 같다. 걸음마 우리가 애들이 걸음 걸을 때 학원 등록해 놓고 걸었습니까? 배우러 다녀요? 그냥 걷지. 저희 애도 냅두면 맨 소파 올라다니려고 지금 합니다. 이제 돌 지났는데 올라가서 괜히 높은 데 올라다니지. 걔를 제가 걸음마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지가 하지. 여러분들도 어느 누구도 학원 안 끊었잖아요. 과외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권리 분석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저건 기본은 기본. 좀 더 빠른 시간에 좀 더 정확하게 배우려고 투자는 할 수 있죠. 어디서 배울 수는 있어요. 아까도 말했죠. 권리 분석과 관련해서 저희 회사에서 가르치는 교재가 44페이지라니까요. 권리 분석만 따지면 22장. 22장이면 애들 동화책도 그만큼 더해요. 제크와 콩나무도 22장 더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본적이다. 자, 그럼 벌써 이것만 이런 사실만 하나 깨우쳐도 초급반에서는 굉장한 지식입니다. 왜? 이런 걸 모르면 딴 데 가서 요거 가르친 놈들 밑에서 막 실컷 받아 적으면서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자, 경매는 돈 버는 게 목적이지 고시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어디 뭐 객관식 시험 합격하려고 배웁니까? 아니냐 이거죠. 쓸데없는 지식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위에 걸 모르기 때문에 요거에서 갈수록 책이 두꺼워지는 거야. 더 배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일단은 시세조사를 하든 현장조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우량 물건이어야만 할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쓰레기 물건 주워다가 맨날 시체 해부하듯이 하면 뭐합니까? 예? 쓰레기 물건 주워다가 권리분석 100번 잘하고 조사 엄청 잘하고 낙찰가 잘 쓰고 낙찰하면 뭐합니까? 명도 되게 잘하고 하면 뭐합니까? 팔면 돈이 안 되는데 지금 뭐다? 우량 물건이어야 되더라. 그러면 우량 물건인지 아닌지 언제 결정납니까? 이때 결정납니다. 이때 시세조사할 때 주로 결정이 나지만 80~90%는 이때 결정이 나겠죠. 그죠? 일단은 자기 눈에 딱 이거 좋은 거야. 딱 잡았어. 잡아놓고 어떻게 한다?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네. 그렇게 되는 거죠. 진짜다. 그러니까 책상머리에서 우량매물이라고 뽑을 때 그때 결정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합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무반에서 얘기할 때, 경매의 90%는 어디서 한다? 책상에서 한다. 90%는 또 뭘로 한다? 입으로 한다. 이렇게 두 가지 구결이 있죠. 두 가지. 책상에서 하는 거고 입에서 합니다. 자, 이거 책상에서 했죠? 이거 책상에서 합니다. 이거 책상에서 합니다. 요거 잠깐 마실 한번 나갔다 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다 책상에서 합니다. 명도는요. 명도하러 그 집 앞에 가서 살 거예요. 텐트 쳐놓고 전화번호만 따고 나머지는 전화로 합니다. 뭘로 한다? 입으로 합니다. 하는 법을 모르니까 자꾸 노천에서 비바람 맞으면서 돌아다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경매 그러면 싸돌아다니는 거를 능사로 하는 줄 아는데 귀족은 피부가 하얀데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면 피부가 검어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경매 물건 조사한다라고 언덕배기로 올라다니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다니면서 뭐라고 하죠? 나 왜 이렇게 고생하지? 나 정말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겨울에 손을 불고 다니면서 고수들은 편하게 돈 버는데 자기는 너무 눈길에서 미끄러지면 한 번 미끄러질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나 정말 열심히 돈 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리석어서. 경매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명검과 같고 명검은 원래 고수만 휘두르는 거고 원래 부자들만 휘두르는 겁니다. 부자들이 육체노동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다 이거죠. 머리를 씁니다. 그러니까 경매 전반은 머리로 움직입니다. 육신으로 움직이는 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우리도 현장 조사할 때 일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가서 놀러 가지. 오랜만에 너무 집 안에서만 콕 박혀 있으니까 현장 조사 핑계대고 한번 바람 쐬러 가는 겁니다. 그런 게 고수. 근데 하수는 어떻게 한다? 90%를 바람 쐬고 다닌다. 그러니까 소원이 뭐가 됩니까? 야, 그늘 아래서 잠 쉬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소원이 됩니다. 그거는 경매의 실체를 잘 몰라서 경매의 전 과정을 딱 보면 어디도 싸돌아다니는 게 별로 없어요. 딱 보시면 다 전화로 합니다. 자, 이렇게 되더라 이거죠. 우량 물건,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논문도 굉장히 중요하다. 권리 분석보다 더 중요하다. 돈 버는 게 아니면 이 과정이 다 쓸데없는 과정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이것까지 다 중요하게 따놨어요. 자, 이제 보시죠. 시세조사로 딱 갔어요. 10군데를 딱 갔더니 10군데에서 어떤 사장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보고 아이고 이제 오셨어요 고객님 빨간 양탄자로 걸어오시죠. 더우신데 냉커피라도 한 잔? 이렇게 합니까?